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오로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를 위한 거짓과 왜곡으로 점철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며 윤석열 정부의 추악한 몰골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전 정부의 성과와 정통성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려는 저희는 분명한데요. 끝없이 추락하는 국정 지지율, 오로지 부자들을 위한 정책에 올인하며 민생은 나몰라라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발버둥인 겁니다. 모든 책임을 전 정부의 무능과 부정 탓으로 물타기 하고 현재 시국을 사전정국으로 끌고 가 바닥을 친 국정 지지율 반등을 노려보겠다는 뻔한 수작인 거죠. 하지만 과연 이게 먹힐까요? 드러나는 진실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측면을 보도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건 윤석열 정부의 기획이죠. 한 번 가라앉은 돌멩이가 저절로 다시 떠오릅니까? 뉴스가 얼마나 많은데. 더구나 그 당시도 논란이 안 됐던 거고 이게 이제 3년 만에 떠오른 건 길어 올린 건데 사건 성격을 보면 이건 저는 기술자의 기획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관련 우리 법체계는 이중적이에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동시에 실체로 인정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모순 속에서 법적 틈새가 있는 겁니다. 법 기술자들이 그 틈새에서 처벌 가능성을 본 거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데 그래서 법률 검토 끝내고 대통령실에서 반인륜, 반인권 결론을 내고 시동을 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지율 반전 아이템으로. 14일 JTBC가 단독 특종을 또 보도했습니다. 지금 어민 북송 이슈에는 사실과 의혹, 주장이 뒤섞여 있다며 쟁점이 많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탈북어민의 살인 혐의가 구체적으로 확인됐느냐는 의문이 있다며 2019년 당시 어민 2명의 합동신문 내용을 파악했고 2명 모두 연쇄살인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인생 망칠까봐 다 죽였다며 범행 동기를 상세히 털어놓은 겁니다. 국회에 제출된 보고서에는 범행 도구와 순서까지 자세히 적혀 있었는데요. 2019년 11월 2일 북한 어선이 우리 군에 납포된 직후 정부는 북한 어민 2명을 대상으로 합동신문을 진행했습니다. 합동신문은 국정원 주도로 군과 경찰이 함께 조사하는 과정인데요. 그런데 당시 조사 과정에서 해당 선원들이 연쇄살인 혐의를 인정했고 그 동기까지 자세히 진술한 것으로 확인한 겁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는 범행을 저지른 선원 일당은 처음에 선장 1명만 살해했는데 이러다 우리 인생 망치는 거 아니냐면서 나머지 선원들을 모두 죽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는데요. 또 2사람을 분리해서 신문했는데도 범행 수법 등을 자세히 진술했고 그 내용이 서로 일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해당 진술이 SI 첩보로 교차 검증됐다고 확인해 주었는데요. 윤 의원은 구체적으로 밝힐 순 없지만 당시 SI 첩보 내용과 탈북어민 진술 내용이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이미 일당 중 1명이 잡혀 있어 북한에서도 이들의 범행과 신상을 이미 파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로 당시 정부는 이들의 진술과 SI 첩보 등을 바탕으로 범행 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JTBC는 당시 보고서를 확보해 보도했는데요. 범행 동기와 가정 부분의 탈북 어민들은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했다며 먼저 근무 중인 선원 2명과 선장을 살해한 뒤 나머지 선원 13명도 잔인하게 순차 살해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어 첩보 등을 바탕으로 봤을 때 이들의 범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는데요. 실제 현재 국힘당 소속인 당시 국회 정보위원장인 이해운 의원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수용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런데도 이들이 보호를 받았어야 할 선량한 북한 귀순자들이었을까요? 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릴까요? 언급하고 싶진 않지만 국힘당과 정부 여당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일관되게 전 정부 탓만 하고 있어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데요. 아직도 지금이 문재인 정부인가요?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 탓만 하며 자신들의 무능을 숨기려 하는 걸까요? 이미 2달간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산물을 봐왔는데요.
무식, 무지, 무능. 그 결과 지지율은 32.5%인 거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을까요? 그런데 또 아무 말 대잔치를 시작하며 또 떠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 이제 집권 여당이 된 저희 국민의힘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드리겠다, 국민들께 꼭 만들어드리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시간이 정부 출범 이후에 2달이 됐습니다. 지지율에 관해서 최근 많은 염려의 말씀들 있으신데요. 여러 분석들 중에 그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것이 지난 5년간 정책을 펼쳤던 정부의 경제, 외교, 국방, 보건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제대로 이 정부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각종 부실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전방위에 걸친 부채 고지서가 이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폭탄 떠넘겨지듯 넘겨졌다. 그러니까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새로운 기대를 펼치기 전에 지금 폭탄 제거반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그런데다가 전 세계의 경제 위기까지 엄습한 이중고를 겪는 어려운 때인데요. 배현진 국힘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진 데 대해 지난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양산된 부채 고지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배 최고위원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힘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새로운 기대를 펼치기도 전에 폭탄 제거반이 되어버린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왜 자신들이 폭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걸까요? 오로지 남의 탓만 해대는 이들의 작태가 한심할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주 명예로운 훈장을 수여받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뭘 잘했길래 그런 이런 큰 상을 그것도 윤 대통령에게서 직접 수여받은 걸까요? 아마도 혁혁한 공을 세운 성과를 인정받은 거겠죠. 무늬만 민주당이었던 박 전 의장의 활약은 남달랐는데요. 여야가 후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 쟁점이 됐던 사법개혁 특위 운영과 관련해 접점을 찾은 듯하다 일괄 타결 후 협상 발표라는 합의가 깨졌다는 이유로 또다시 갈등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이로써 더불어민주당과 국힘당의 원구성 협상은 다시 중단됐고 사개특위 구성 문제가 여전히 원구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동수로 사개특위를 출범하기로 하며 협상이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과방위와 행안위 위원장 자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가 시작됐는데요. 더구나 민주당은 다수당이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중 단 2개, 즉 행안위와 과방위만 맡게 되면 전직 원내대표 간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양보하고 나아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를 포함하여 나머지 상임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는데도 여당은 억지 과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도는 명확하나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국무회의에서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송통신위원회 감사를 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입니다. 집권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란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 정부의 권력 사유화에 동조해 대통령실 국회 분소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사실 지난 5월 26일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퇴임 전 반드시 마무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 의장이 거들떠보지도 않고 퇴임하는 바람에 원구성을 가로막는 불씨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김 의원은 박 의장은 예견된 검찰 독재를 방치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의장은 약속한 사기특위 구성을 퇴임 전 마무리하시라, 그렇지 않다면 저는 복당에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이 언급한 정치적 책임이란 검찰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발의한 개정안을 너덜너덜 누더기로 만들어 통과시키도록 주도한 장본인이 박 의장이었기 때문인데요. 결국 그로 인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회수가 물 건너간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간추리면 민주당 원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느닷없이 박 의장이 끼어들어
난데없는 중재안을 내고 마뜩지 않은 중재안의 여야가 울며 겨자먹기로 강제 합의했는데요. 그런데 국힘당이 이를 곧바로 파기하면서 파행이 다시 시작됐고, 원안 파기에 따른 귀책 사유로 인해 민주당 개정안은 자동 상정 처리가 기대되던 중 엉뚱하게 박 의장이 또다시 개입하면서 오히려 1차 중재안보다 크게 후퇴한 수정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계약 중에 계약인 2차 중재안을 민주당이 거부하자 이에 아랑곳하지 않은 박 의장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따르라고 강요하는 전횡을 부린 끝에 끝내 박병석 2차 중재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 처리됐는데요. 결국 민주당이 원하는 누더기가 됐고 목표했던 검찰의 수사권 완전 회수는 물 건너가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결과를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박 의장이며, 박 의장은 검찰 정상화를 앞장서 가로막은 반역사적 인물로 낙인 찍히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이 훈장은 그가 검찰 정상화법을 누더기로 만들어준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역사가 기록할 겁니다. 박 의장의 전횡과 폐악질을 말이죠.